다항식 대단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을 보게 되면 두 다항식이 3차식으로 되어져 있는 두 개가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관계식 하나가 주어져 있죠. 이 관계식을 만족시킬 때 다항식 x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바로 숫자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x가 어떤 식인지를 먼저 정리를 하고 대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x라는 관계식을 찾아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x는 식으로 바로 바꿔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때 마이너스 a는 요 식에다가 다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누구를 더하냐면은 b, 다항식 b를 이렇게 더해주면 됩니다. 식을 한번 더 정리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5 더하기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4x 여기 5가 되어서 자, 제가 일부러 이렇게 썼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한 끼리 한 번에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세제곱은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6x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밑면의 길이 가로의 길이가 x, 세로의 길이가 x, 높이가 x-3인 직육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가 x-3인 정육면체 모양의 구멍을 뚫은 것이다. 이 도형의 부피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는 계획을 세우면 커다란 직육면체 부피에서 작은 정육면체를 빼면 되는 거예요. 이때 얘는 이 길이가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x였고 요 넓이가 x 빼기 3이 되는 거고요. 얘는 가로, 세로 모두 x 빼기 3이 되는 거예요.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도형에 관해서 막 뚫려 있다. 이런 문제들을 보게 되면 큰 덩어리에서 작은 덩어리를 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서 이렇게 제가 한 것처럼 그림을 간단하게 그리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커다란 직사각형의 부피에서 작은 정육면체의 부피를 빼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부피를 구하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 빼기 정육면체의 넓이는 부피는 x-3의 세제곱 밑면의 넓이 높이 모두 다 같은 길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어질 거고 각각을 풀어냅니다. 여기는 곱셈 공식을 써서 x세제곱 a세제곱 빼기 b세제곱 부피 공식 곱셈 공식을 이용하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계산이 가능한 것들 이렇게 계산을 해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6x 제곱 마이너스 27x 더하기 27 이렇게 더 이상 계산이 안 될 때까지만 하면 돼요. 여기까지. 그림은 복잡해 보이지만 계산 자체는 간단하죠. 그래서 읽고 해석을 잘 하시면 됩니다. 3번 문제. 다음은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못과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이다. 상수 A, B, C, D의 값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가 일부러 1, 2, 3번은 다 뺐어요. 하나씩 다 구해보라고. 자, 일단은 A 여기서 이 조립제법의 규칙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하나씩 찾기가 쉬워져요. 그리고 지금 1x 세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4의 다항식에서 x제곱의 자리가 없으니까 b는 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b는 0 여기다 적어놓고 그리고 첫 번째 수는 그대로 내려오는데 곱해서 올라가는 수는 이 앞에 있는 수랑 곱해서 이 자리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a는
마이너스 2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수와 더해서 밑으로 C가 되기 때문에 C 값은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시 앞에 있는 숫자랑 곱해서 이 자리로 가기 때문에 D는 4가 됩니다. 그래야지 마이너스 1과 4가 더해서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이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2와 3이 곱해져서 2는 마이너스 6 이렇게 찾아내어지겠죠.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지문에서는 답이 3번이에요. 왜냐면 C를 2라고 놨거든요. 근데 모든 문제는 찍을 수 있는 객관식보다는 서술형처럼 답이 단답형이든 뭐든 서술형처럼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게 좋아요.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다항식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은 x 빼기 2이고 나머지가 5이다라는 식이에요. 자, 이런 문제가 주어져 있으면 이 식을 지금 제가 밑줄 치고 있는 이 식을 이렇게 떠오르는 등식이 하나 있어야 돼요. A를 B로 나눴더니 몫은 Q이고 나머지는 R이다. 등식을 하나 준 거죠. 그래서 식을 세워봅시다. 2x 세제곱 마이너스 2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2x 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은 x 빼기 2가 되고 나머지는 5. 이 등식을 하나 찾아낼 수 있게 된 거예요. 등식. 그러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식과 왼쪽에 있는 식이 같아야 되니까 왼쪽에 있는 식을 전개하여 오른쪽에 있는 식과 같다라는 것을 이용하여 즉 개수 비교를 하여 A, B, C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7이 되니까 자 마이너스 x 제곱의 개수는 x 제곱의 기수들끼리 같아야 되니까 a는 2가 되고요. b는 x의 개수는 x의 개수와 같아야 되는 거니까 b는 마이너스 1. 상수는 상수들끼리 같아야 되니까 c는 7.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5번을 보도록 하죠. 제가 문제를 잘못 적는 바람에 제가 다시 적느라고 살짝 끊어서 갑니다. 교과서를 보는 게 제일 정확해요. 네. 자, 지금 5번 같은 경우는 x 더하기 y는 1을 만족하는 모든 x, y에 대하여 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한 식으로 나타내는 게 좋기 때문에 y는 1-x로 정리를 하여 y 자리에 1-x를 대입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젠 이 문제는 모든 x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하는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x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하는 식으로 바뀌었으니까 x에 대한 항등식이 되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항등식을 풀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개수를 비교하거나 수치를 대입하거나.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각각 곱해져 있는 값들이 비슷하게 연결되어 비슷한 거 딱 두 종류로만 곱해져 있죠. x와 1-x. 그래서 x에 x들이 곱해져 있으니 x가 0 되는 값을 넣거나 1 빼기 x가 0 되는 값을 넣거나 혹은 우리가 요 세 수 중에 하나 넣는다고 했으니까 x의 마이너스 1 값을 넣거나 해서 ABC의 관계식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x에 0을 넣게 되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식에서는 x 값들이 다 0이 곱해져 있어서 c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c는 2가 돼요. 두 번째, x에 1을 넣게 되면 요 식이 있는 것들은 다 0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a가 2가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0이 되는 아이들은 없기 때문에 식을 정리하면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는 거니까 a 그대로 남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 해서 마이너스 2b, 여기는 2의 제곱이 되어서 4c는 2가 됩니다. 이때 a와 c가 2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지워버려도 되겠죠. 그래서 2b는
8이 되어서 b 값은 4가 됩니다. 그래서 a, b, c 값을 모두 찾아내었어요.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다항식이 2차 다항식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상수 a, b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말이 있으면 나머지 정리를 떠올리셔야 되고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6을 인수분해하게 되면 x 더하기 2 곱하기 x 빼기 3으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요게 0이 되게 하는 x값인 마이너스 2와 요게 0이 되게 하는 x값인 3을 넣게 되면은 p에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오고 px 자리에 px에 3을 대입하면 0이 된다라는 조건 두 가지를 얻을 수가 있게 돼요.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A, B 두 개를 구하라고 했고 필요한 조건은 두 개였으니 딱 맞아 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6 더하기 4A 더하기 2B 빼기 12는 0이다라는 관계식 하나. 이 식을 정리하면 2A 더하기 B는 14라는 결론을 얻어요. 그 다음에 P에 3을 넣고 계산을 하면 54 더하기 9A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12가 0이 돼요. 그래서 이 식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하면 3A 마이너스 B는 14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기억식, 이 식을 니은식이라고 한다면 네, 여기는 넘겨서 마이너스 14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기억식 더하기 니은식을 하게 되면 A 값은 5A는 0이 돼요. 그래서 A는 0이 되고 이 0을 기억식이나 니은식에 넣게 되면 B 값은 14라고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A 값과 B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파악하고서 정보를 찾아내면 되겠죠. 자,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다항식을 1차식 x 빼기 2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표현으로 인해서 이 다항식을 px라고 놨을 때 요 1차 다항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인 2를 대입하면 결과가 0이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고요. x 더하기 1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다라는 걸 통해서 여기서는 x 더하기 1이 0이 되게 하는 x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그 결과가 3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 a, b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조건 두 개가 필요한데 그 조건 두 개가 이렇게 문맥 안에 숨겨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를 대입하게 되면 8 빼기 8a 더하기 2b 마이너스 4는 0. 식을 정리하면 4a 빼기 b는 마이너스 2이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여 마이너스 1 빼기 2a 빼기 b 빼기 4는 0이니까 2a 더하기 b는 여기가 5였죠. 3이었죠. 3이니까는 이 결과가 마이너스 8이라는 거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 식을 기억식, 이 식을 니은식이라고 했을 때 기억식 더하기 니은식을 하면 6a는 마이너스 6이 되어서 a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이 값을 기억식이나 니은식 둘 중에 하나 넣어서 값을 구하면 b 값은 마이너스 6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8번을 보도록 할게요. 다항식 px를 x 빼기 3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 하자. 그럼 얘는 식을 준 거예요. 식. 자, 그래서 식을 한번 써보면 px는 x 빼기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이고 나머지가 r이다 라는 식을 하나 준 거고, 이때 px를 2 곱하기 x 빼기 3으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래요. 지금 이 식에서는 얘가 0을 해도
요 식으로 나눌 때나 요 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는 달라지지 않는데 지금 나누는 값이 달라지게 되는 거니까 목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2 곱하기 x 빼기 3으로 나누게 되면 몫은 이렇게 달라지게 되겠죠. 나머지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몫은 2분의 1 qx가 되고요. 나머지는 r이 됩니다. 자, 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식에 대해서 p의 1-x를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4이고, 여기 첫 번째 조건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x 곱하기 px는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4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요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질문은 요건 거죠. 그래서 각각 주어져 있는 정보를 가지고서 식을 표현을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조건보다는 두 번째 조건을 이용해서 나타내면 px가 2차식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px는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4로 나누어 떨어지는데 그때에 어떤 상수배만큼 곱해져 있는 이러한 식의 형태였을 거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그리고 요거는 좀 쓰기가 애매한데 여기에서 보면은 p의 1-x를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란 얘기는 x에 1을 대입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인 다항식 px에 1을 넣게 되면은 그 0을 넣는 거가 결과적으로 0을 넣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그 결과가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관계시계를 이용하여 두 번째 조건에 찾아낸 px에 대한 식의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x에 0을 대입하면 a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는 4가 되어서 a 값은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px는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2를 대입하게 되면요. 1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나머지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므로 나머지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 다항식 x 6제곱 빼기 y 6제곱의 모든 인수를 모두 고르시오라는 거예요. x 6제곱 빼기 y의 6제곱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두 가지가 보이긴 하는데 일단 이 식은 x 세제곱의 제곱 빼기 y 세제곱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합차 공식을 떠올려서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곱하기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으로 놓을 수 있고, 얘는 다시 우리가 배웠던 식에 의해서 x 더하기 y 곱하기 x제곱 빼기 xy 더하기 y제곱의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지며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 x 빼기 y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인수분해를 하고 나서 이제 맞는 거가 있는가를 봤더니 기억식은 요 형태가 있으니까 기억은 확실히 맞겠죠. 자, 그 다음에 모양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찾아보게 되면 요 모양과 같은 게 비읍에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이 네 개의 식을 잘 조합을 해서 나오는 아이들이 돼요. 자, 일단 얘네 둘이 곱하면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인데 이런 형태는 없죠.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요 과정에서 나오는 아이는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인데 없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하게 되면
x제곱 빼기 y제곱인데 이 값이 디귿에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건데 지금 딱 보나마나 니은, 니을, 미음은 나올 수가 없는 식이에요. 이 안에 있는 인수분해하는 과정 속에서 혹은 인수분해된 결과를 가지고서 적당히 조합을 했을 때 보기 속에 있는 식으로 나타내어지게 되면 그게 인수가 되는 거거든요. 인수는 약수랑 같아요.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문자식이기 때문에 이 인수분해된 식들의 조합에 즉 곱해진 결과들이 인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 식 자체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식 자체로 주어지게 하지만 얘는 나올 수가 없는 식이죠. 두 개를 곱해서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인수는 약수처럼 생각해서 인수분해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을 때까지 나누어진 식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당히 골라서 곱했을 때 약수가 되는 거잖아요. 또 당연하게 그렇게 해서 하나씩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 비읍. 자,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항식을 인수분해하시오 라는 문제인데, 자, 첫 번째 인수분해를 할 때 제일 먼저 공식을 쓸 수 있는가를 보라고 했었는데 저희는 4차식에 대한 공식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식을 쓸 수가 없겠죠. 그리고 공식을 쓸 수 없으면 치환할 수 있는가를 확인을 해보라고 했어요. 근데 치환할 수가 있는가 봤더니 공통인 아이도 없고 공통으로 반복되는 문자열도 없고 그리고 식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단계인 노가다 하나씩 직접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 개수를 쭉 적어 놓고 이 개수들의 합이 0이 되는가를 보라고 했었어요. 0이 되는가를 봤더니 0이 되죠.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값? 1은 무조건 조립제법을 했을 때 0이 되게 하는 값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해봅시다. 1, 0, 0,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6, 6 해서 0이 되죠. 자, 두 번째를 할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합했는데 이 쓰여져 있는 숫자들을 합했더니 0이 되었나요? 더했을 때? 네, 그렇다는 얘기는 1로 한 번 더 조립제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 1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곱해서 올라가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x 빼기 1의 제곱 두 번 했잖아요. 두 번 했기 때문에 제곱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x제곱 더하기 x 빼기 6으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제가 x제곱 세 숫자 3개일 때까지만 하라고 했었죠. 왜냐면 더 해도 되기는 하지만 3개일 때까지는 우리가 인수분해를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 하셔도 되고 여기서 멈추실 분들은 여기서 2차식을 가지고서 인수분해를 하시면 돼요. 자, 두 수의 곱이 마이너스 6이 되게끔 대각선의 길이의 합이 1이 되게끔 이렇게 중간에 조정을 하면서 인수분해를 최종 결과를 보게 되면 x 빼기 1의 제곱 곱하기 x 빼기 2 곱하기 x 더하기 3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2번 문제를 보게 되면 4차 다항식을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qx 나머지는 r이라고 하자. 이때 나머지에다가 몫과 나머지에 대해서 이제 이런 값을 구하라고 주어져 있는데 1차식으로 나눌 때에는 뭐 조립제법을 쓰거나 이런 걸 이용하면 되지만 2차식으로 나눌 때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직접 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개수들을 쭉 쓰셔도 되고 그냥 숫자를 다 써도 되고 x의 4제곱 더하기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나누는 방법을 이용해서 나누게 돼요. 자, 그래서 x의 제곱 왜 x의 제곱을 곱하냐면 요 첫 번째 x 4제곱을 없애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x의 제곱에 곱했을 때 x 4제곱이 돼서 없어질 만한 값을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2개 곱해서 x의 4제곱이 되면은 뺐을 때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들을 생각해서 써야 되겠죠.
마이너스 더하기 2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그래서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3차식은 없기 때문에 여기 3차인데 3차식은 없기 때문에 바로 2차식으로 넘어오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x제곱과 요 값을 없애기 위해서 마이너스 2를 곱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가 되어서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면 6x 더하기 3이 돼요. 그래서 몫은 qx는 x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나머지는 rx는 6x 더하기 3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q의 1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고 r의 0값은 3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은 12번이 아니라 13번 문제는 a 더하기 b의 값이 주어져 있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값이 주어져 있으며 그때 a, b 값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a, b 값이 미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합과 곱에 관한 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의 세제곱 빼기 3ab 곱하기 a 더하기 b.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곱셈 공식 변형이죠. 자, 쓰고 나서 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값들이 이렇게 밑줄진 부분의 값들은 금방 찾을 수가 있죠. 95는 5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ab 곱하기 5. 5가 같이 곱해져 있으니까 5를 하나씩 지워버릴게요. 그래서 저걸 식을 정리를 하면 19는 25 마이너스 3ab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3ab가 되어서 ab 값은 2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에 대하여 등식이 성립한다.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즉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등식이 만족한다라는 뜻이죠. 이때 문제에서 a1, a2, 땡땡땡 a8까지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위의 식과 비교를 여기 있는 이 식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누구만 없냐면 x에 1을 넣으면은 쫙 예쁘게 펼쳐지는데 얘만 없으면 되는 거죠. a0만.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x에 1을 대입해요. 그럼 좌변의 식에서는 2 빼기 1 더하기 1의 4제곱이니까 그 결과가 16이 돼요. 그리고 우변에 있는 식은 x에 1을 넣은 거니까 a0, a1, a2 이런 애들만 남겠죠. 그 와중에 누구만 없으면 된다고? 얘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없애는 방법은 x가 곱해져 있는 뒤에 있는 숫자를 다 없애버릴 수가 있는 거죠. 뭘 대입해서? x에 0을 대입해서 0을 대입하게 되면 좌변에 있는 값에도 0을 대입해야 돼요. 그래야지 등식이 성립하는 거니까 한쪽만 넣어서는 안 됩니다. 0을 넣게 되면 1은 a0가 돼요. 그래서 a0를 요 식에다 대입하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8이 16 마이너스 1이 되어서 15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항등식이라는 말이 주어져 있으면 정의를 떠올리세요. 어떤 값을 넣어도 등식이 성립한다. 그렇기 때문에 좌변과 우변에 같이 값을 넣어서 그 등식이 성립하는 걸 이용해서 관계식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특히 이런 문제가 주어져 있을 적에는 실질적으로 이 모양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값을 넣어야 될까에 좀 집중을 하시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5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요 식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px가 3차식인데
px에 대한 조건이 첫 번째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px 더하기 4는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고 라는 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5 빼기 px는 x 빼기 4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그리고 문제에서는 다항식 px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의 식을 정해서 다항식의 형태가 이럴 거다라고 이제 틀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식을 가지고서 그 틀을 잡아줄 거예요. 자, 왜 그런지는 이제 곧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식을 보면 이제 다항식이 px가 이런 형태일 거다라고 짐작을 하고 식을 세울 거예요. 자, px는 3차식이기 때문에 상수를 더하거나 빼도 3차식이라는 건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는 몫을 1차식으로 바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때 이 몫은 쓰인 a와 b는 단 a, b는 상수여야겠죠. 상수. 이렇게 쓰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조건을 보게 되면 이 두 번째 조건에서는 5 빼기 px가 x 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누어 떨어지고 몫은 일단 모르겠어요. 이 식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 식은 x 빼기 1, x 더하기 빼기 2와 x 더하기 2로 인수분해가 되어서 조건 두 개를 준 거예요. 5 빼기 p의 마이너스 2는 0이다라는 조건 하나와 5 빼기 p의 x의 2를 대입한 값은 0이다라는 조건 두 개가 주어져서 우리가 다항식을 구하기 위해서 a, b 값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이용해서 찾아내시면 됩니다. 기억식이라고 하면 기억식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 p의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더하기 1의 제곱이 되어서 그냥 마이너스 2a 더하기 b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2는 이 결과에 의해서 앞에 위에 식에 적은 거에 의해서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a 더하기 b는 9라는 식을 찾아낼 수가 있고요. x에 2를 넣게 되면 p의 2 더하기 4는 9 곱하기 2a 더하기 b라는 관계식을 얻어내서 식을 정리하면 2a 더하기 b는 1이라는 관계식을 또 하나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이 식을 니은식, 이 식을 디귿식이라고 한다면 니은식과 디귿식을 더해주게 되면 2b는 10이 되어서 b는 마이너스 5가 되고, 이 식을 다시 니은식이나 디귿식에 넣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a는 마이너스 2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식을 저 기억식에 다시 넣어서 px는 x 더하기 1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x 더 빼기 더하기 5. 이렇게 왜 이렇게 쓸까요? 더하기 5는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이라는 3차식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조금 복잡해요.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5 빼기 px를 x제곱 빼기 4로 나누었을 때 몫을 ax 더하기 b로 놓고서 이 식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이때는 찾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식을 3차식을 구하기 위한 어떤 틀로 잡아놓고서 나머지 식을 해서 조건 두 개를 찾아내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 16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6번 문제는 삼각형 ABC의 세 변의 길이를 소문자 ABC라고 하자. 이때 길이이기 때문에 A도 양수, B도 양수, C도 양수라는 거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문제 옆에다가 이렇게 적고서 시작을 하셔도 좋고요. 이때 A 4제곱
더하기 b 4제곱 빼기 c 4제곱 더하기 2a제곱 b제곱이 0이라는 관계식이 성립할 때 어떤 삼각형인지를 말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식을 들여다보면은 공식 쓸 수 없어요. 4차식에 대한 공식 우리 배우지 않았으니까. 근데 치환을 하려고 봤더니 얼추 치환이 보이긴 해요. 근데 조립대법 쓸 수 없어요. 상수항이 없으니까. 적당히 두 개를 묶어낼 수도 없고. 자, 근데 이 식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a 4제곱 이 뒤에 요 식의 힌트가 있어요. 2a제곱 b제곱.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2a제곱 b제곱 더하기 b의 4제곱 빼기 c 4제곱으로 순서를 바꾸게 되면 요 식에서 a제곱을 대문자 a, b제곱을 대문자 b, c제곱을 대문자 c라 놓으면 넣고 정리를 하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이 돼요. 그러면 요 식에 의해서 a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c제곱이 되겠죠. 네, 그러면 제곱 빼기 제곱이 돼서 합차 공식을 쓸 수 있게 돼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a 더하기 b 빼기 c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치환하기 전 상태로 돌리게 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고 여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이 0인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문제 세 변의 길이를 a, b, c라고 하면 a도 양수, b도 양수, c도 양수해서 이렇게 조건을 적어 놓으라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값은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만 0이 돼? 요 옆에 있는 식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만 0이 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요 제곱들이 있는 걸 봐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는 직각 삼각형이구나를 짐작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직각이 있을 때 요 마주변의 변의 제곱이 직각,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양변의 제곱이 아까 같다라고 했으니까는 이 식을 한 번 더 정리하면 요 길이가 c였던 거예요. c. 그리고 이 길이가 뭐 a든 이 길이가 b든. 그리고 삼각형은 어떤 성향이 있냐면 마주보고 있는 각의 이름이 소문자로 ABC의 변의 이름이 정해졌을 때라고 하면 마주보고 있는 각은 그 변의 이름의 대문자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A, B, C. 그래서 어떤 삼각형인지를 알게 되면 이렇게 쓰면 돼요. 각 C가 90도인 직각 삼각형 혹은 빗변이 C가 빗변인 직각 삼각형이라고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직각삼각형은 빗변의 길이가 빗변이 길이가 C인 직각삼각형. 네, 그래서 각에 대한 정보, 변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첫 번째 표현보다는 두 번째 표현, 각 C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네요. 1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인수분해하시오. 네, 인수분해 해볼게요. 이렇게 1차식의 곱이 연달아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기는 x 더하기 0에서 0이 생략됐다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순서대로 곱해져 있는 1차식들의 곱 같은 경우는 적당히 두 개씩을 묶으면 공통적인 아이들이 보여요. 그래서 상수들의 합을 보게 되면은 상수들의 합이 같은 아이들이 존재하는가를 쌍으로 묶었을 때 보게 되면 더해서 3, 더해서 3 이런 아이들이 보이죠. 그럼 이 두 개를 묶었을 때 공통으로 묶을 수 있는, 치환할 수 있는 아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어서 식으로 나타내면 x제곱 더하기 3x 뒤에는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 이런 형태로 첫 번째 식을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요 모양이 반복되죠.
그래서 얘를 그냥 네모라고 놓을게요. 그래서 네모 제곱 더하기 2 네모 더하기 1 형태로 주어지고, 얘는 결과적으로 네모 더하기 1의 제곱이라는 제곱식이 돼요. 식으로 다시 나타내면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의 제곱 형태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다 풀어낼 생각하지 말고, 복잡한 거는 어떻게 가볍게 나타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좀 문제를 풀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번을 보게 되면 1을 이용해서 다음 수가 소수가 아님을 설명하시오. 그럼 소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소수는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갖는 숫자를 소수라고 해요. 근데 이 지금 관계를 봤더니 13을 x라고 놓으면 13을 x라 하면 x 곱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2 곱하기 x 더하기 3 더하기 1. 그래서 위의 식과 같아져요. 그래서 이 결과가 누구랑 같아지게 되는 거냐면 13제곱 더하기 3 곱하기 13 더하기 1의 제곱과 같아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제곱수죠. 그래서 이 식의 결과가 어떤 수의 제곱식이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갖는 소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17번에 2번에서는 얘는 결과적으로 209 계산하면 209가 되네요. 제곱이 되니까 소수가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으로 대단원들의 문제풀이를 마치고요. 혹되는 아이들은 다음번에도 또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놓치게 되면 다음번이 더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이왕 공부하는 거 다음을 위해서 내가 저축한다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